네, 6.13 지방선거 결과 다 보셨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그야말로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또 이 결과 앞으로 전국에는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혜찬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선거 결과가 정당 역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록될 만한 압승이라고 얘기가 나오더군요. 예상하셨는지요? 저는 우리 정치권 역사를 돌아봐도 이만한 지방선거 압승이 있었는가 참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고요. 네. 특히 부경, 부산과 울산, 경남 지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세 곳을 싹쓸이했습니다. 네.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최초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결과만 놓고 보면 TK 지역 정당으로 전락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우리가 광역단체장이나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에 주목하고 있지만 기초단체장으로 보면 분위기는 더 심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구미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서울시역 구청장 이제 하나의 지역구를 제외하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들이 석권을 했기 때문에 네. 굵직한 선거뿐만 아니라 지역의 바닥 민심까지 정부 여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물론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런 흐름이 감지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론조사를 봤던 정치권 전문가들도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어느 정도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전국 전체 17개 광역단체장 12곳 재보궐선거 당별로 몇 석을 차지했는지 짚어볼까요? 우선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 17곳에서 선거가 있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초 목표는 9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등 평화 모드가 이제 좋아지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14석을 목표로 한다 했었는데 민주당은 목표했던 14석을 모두 차지했고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6곳을 목표로 했지만 대구와 경북도지사 2곳밖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파란색 물결이 일어났고요. 네.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더불어민주당 11, 그리고 자유한국당 1인데 이 부분은 홍준표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송파을의 배현진 후보, 해운대을의 김대식 후보, 그리고 천안갑의 기란용 후보가 모두 패배하면서 홍준표 영입 인사가 전패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노원병의 강현재 후보는 그나마 2등도 못하고 3등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따라서 홍준표 대표 얼굴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뼈아픈 패배를 당한 셈입니다. 예. 자,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각 당에서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먼저 여당 더불어민주당 반응도 좀 살펴주시죠. 당연히 환호하는 분위기는 당연하겠고요. 네, 그러면서도 너무 환호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 승리라고 하고 있는데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저는 추미애 대표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이번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은 철저한 문재인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네. 거의 모든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을 걸었고요. 그 경력을 자랑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정당의 능력으로 이겼다기보다는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과 인기에 기대어서 승리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자각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평화와 민생 경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평화 부분을 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역시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원동력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 모드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그야말로 침통한 분위기를 숨기지 못하고 있는데 네.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좀 재밌는 게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The buck stop here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네.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이 자주 썼던 말입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 이런 뜻인데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회초리가 참 아프다는 솔직한 평을 남겼어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네. 아마도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의 거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마도 사퇴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유력한 선론은 이 2시 최고위원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게 되면요. 당분간 김성태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것 같고요. 네. 이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게 되면 지금 비탄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새 대표가 얼른 추스르는 쪽으로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젠 격전지별로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부터 당연히 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3선이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선 시장이 되었고요. 박원순 시장 선거 운동할 때부터
삼선 짜장면을 좋아한다, 삼선 짬뽕을 좋아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었는데 네. 그 이른바 아재 개그가 통한 셈이죠. 예. 단일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지역구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2위를 한 김문수 후보와 3위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합쳐도 42.9%로 1위를 한 박원순 시장보다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단일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등, 3등 후보가 단일화 논란으로 너무 힘을 뺀 게 1등인 박원순 후보, 박원순 당선자에게 참 좋은 영향을 오히려 끼쳐줬다는 오히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김문수, 안철수 두 사람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김문수 후보는 2등이지만 좀 얻는 게 컸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로 내려가면서 좀 정치 행보에 어려움을 맞이했었는데 기사회생했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등을 하기는 했지만 안철수라는 거물급 대선 주자를 이기게 되면서 향후 보수 정당의 어떤 정계 개편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 불씨를 하나 얻었다는 점이고요. 반면 3등을 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도 3등을 하고 시장 선거에서도 3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 행보 상당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별도로 입장 발표를 할 거라고 이제 얘기도 했었는데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안철수 사실 안철수 행보에 후보 같은 대해서. 경우는 이번 선거에서 뭐 당대표나 이런 직함은 아니었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서울시장 후보였는데요.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전력을 집중했던 서울시장 후보였고 이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연관된 공천 잡음도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안철수 후보 한 사람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이 모든 당직에서 물러난다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만요. 바른미래당의 존립 자체가 좀 위태롭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예전에 이번 손학규 선대위원장이었죠. 바른미래당. 정계 은퇴를 했다가 복귀한 바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이번 3등의 충격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뭐 잠정적인 정계 은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 후보의 빅 매치였던 경기도지사 네.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돌아갔는데 사실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스캔들 폭로로 네거티브의 정점을 찍은 선거구 아니겠습니까? 뭐 사적인 예. 스캔들, 여배우 스캔들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 우선 저는 높은 사전 투표율 영향을 좀 꼽고 싶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20%가 넘는 사전 투표율이 기록되었는데요. 네. 사전 투표가 끝나고 주말 동안 그 여배우가 이제 공중파 방송에 나오면서 논란이 더 격화되었는데 그렇죠. 먼저 앞서서 투표를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논란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좀 비켜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적인 스캔들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만큼은 정권 교체를 다시 한번 여당으로 해야 된다는 도민들의 바람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자죠. 경기도지사가 되었는데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불거졌죠. 본인이 네. 아직 스캔들의 후유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향후 뭐 검찰이나 경찰 고소 고발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네. 이기고도 다소 찝찝한 선거가 아니었나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처를 남긴 영광이었다라고 보시고 있는 것 같고 자, 또 하나의 격전지였죠. 경남도지사 선거 판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의 왕이다. 뭐 개인적인 인물론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고 반면에 이제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노무현의 남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별칭이 있지만 드루킹 사건이 결정적인 그렇죠. 예.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접전 끝에 승리는 했습니다. 12년도 총선에서 두 사람이 붙었었는데 네. 김태호 후보가 당시에는 이겼었죠. 그러나 이번에 김경수 후보가 서력을 한 셈입니다. 네. 뭐 6전 6승의 김태호 후보는 이제 최초의 선거 패배를 경험하게 됐고요. 하지만 경남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접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역시 지도부 없이 인물론을 내세운 김태호 후보의 저력 그리고 드루킹 논란이 영향을 좀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번에 주목할 점은 경남 지역에서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신도시에서 민주당 김경수 후보에게 굉장히 많은 표를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대, 40대 민주당 정부 여당 지지율, 지지세가 굉장히 뚜렷한데 보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이 젊은 층 공략에
정말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제 이번 경남도지사 선거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의 남자, 노무현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국적인 지명도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드루킹 특검이 오히려 약이 됐다는 평가도 있고 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일약 향후 친문의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종 득표 결과만 본다면 사실 당초 여론조사 했던 것보다는 좀 김 후보가 좁아졌죠. 막판에 굉장히 많이 추격을 해온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역시 드루킹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말이죠. 아무래도 드루킹 관련해서 경찰 소환 조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특검이 관철되면서 네거티브가 계속 불거졌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의 전국적 인지도에는 좋은 영향을 오히려 끼쳤겠지만 지역 정서로 봤을 때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아무래도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김경수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향후 드루킹 특검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정치권의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반대로 김경수 후보가 이 드루킹 특검만 문제없이 잘 넘어가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기 대선 후보로 계속해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무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된 원희룡 후보 연임을 이제 하게 된 건데 더불어민주당의 돌풍이 제주도에서는 먹히지 않았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번 지방선거까지도 국민들이 탄핵, 박근혜 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어떤 심판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촛불 민심이 남아있는데 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친박이 아니었고 정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보수 정치인이지만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자유한국당의 낮은 인기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낮은 인기로부터 좀 자유로운 모습이 되었고요. 네. 문재인 정부에게 협조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민주당 지지 여론까지 사로잡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폭행 사건이 결정적이었죠. 이제 토론회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그 부분이 제주도 지역 민심에서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면서 이후 좀 박빙이던 지지율 판세가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역시나 제주도에서는 전국에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역의 특색적인 어떤 여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 저희가 짚어볼 부분은 재보궐입니다. 이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 비율로만 따지면 광역단체장보다 더 12곳 중에 11곳을 가져갔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광역단체장 선거보다 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가 조금 더 놀랍지 않았나 미니 싶은데 총선이라고 불렸기 때문인가요? 특히 부산의 해운대을에서 홍준표 대표의 남자였던 자유한국당 김대식 후보가 패배하고 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울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영남은 보수 텃밭이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지난 대선 결과를 보고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봐도 이제 PK 지역, 부산과 경남 지역은 보수의 텃밭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구나. 정말 자유한국당이 뼈를 깎는 쇄신을 하지 않는다면 이 TK 지역, 경북, 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선거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결과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 이번 선거의 외적인 특징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동안 이른바 쪽집게로 불렸던 이 지방선거 출구 조사, 이번에도 정확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선거 출구조사 비교적 정확했다는 아, 평가를 예. 하고 싶고요. 네. 이 이전 2016년 총선에서 여론조사나 출구조사가 정확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좀 뒤집어지는 사례도 네, 있었죠. 여론조사가 많이 뒤집어졌고 네. 출구조사 결과와 또 실제 조사도 한 국회의원 선거로 봤을 때 20석에서 30석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따라서 무용론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 여론조사 업체와 방송사에서 절치부심 준비를 잘 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자료 준비를 토대로 해서 이번 지방선거 출구조사는 비교적 정확했다, 쪽집게라 불러도 손색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치러졌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잘 들어맞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상당히 정확했다.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들 상당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봤을 것 같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특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특정 여론조사 업체를 고소고발하겠다고까지 하면서 네. 이게 조작된 여론조사다.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라고 여론조사 업체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이 공표 기간에 알려졌던 여론조사 지지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많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한숨을 돌렸던 것 같고 네. 그러나 무선 응답 방식의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어떤 문항을 했는지도 이제 국민들이 꼼꼼히 따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조사 업체들은 안심을 하는 방면 또 숙제 한 가지를 떠안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특징을 또 하나 꼽자면 1당, 2당 말고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뭐 사실상 한석도 내지 못했죠. 지지율 면에 있어서 참패를 했고요. 네. 존립 자체 걱정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된 거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소정당 위기론이 상당히 부각이 될 것 같고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주목할 거 서울시장 선거에서요. 네. 녹색당 후보가 정의당 후보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정치적인 선택은 좀 다양화됐지만 기존의 어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군소정당이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의석수에 비해서 전국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퇴색이 된 것 같고 네. 호남에서 민주평화당도 굉장히 안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따라서 야당의 정계 개편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 같고 네. 정의당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독자적인 목소리 지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이기가 이제는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고 바른미래당은 뭐 자유한국당 결과도 안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일당인 자유한국당 위주로 보수 정당들이 재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6.13 지방선거 결과 정치권에 어떤 지각 변동을 가져오게 될지 좀 정당별로 짚어볼까요? 우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분간 탄탄한 대로를 걷게 됐다 이렇게 뭐 당연한 결과이고요. 네. 제1당인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위 체제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현재 자유한국당 당사 임대료가 월 1억인데 그것을 낼 돈이 없어서 싼 건물로 옮겨갈 거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다시 천막 당사를 쳐야 될 정도로 당의 상황이 안 좋아졌고요.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떠나게 되면 국민의당 계파와 이 바른정당 계파가 갈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천 갈등이 부각됐었기 때문인데요. 바른미래당이 쪼개지게 되면 일부는 민주평화당이나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일부는 또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서 보수 정계 개편이 될 것 같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정 흐름에서 브레이크를 걸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야당의 견제 능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분석이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최저임금 최근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상당 부분 논란을 털어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논란이 되었던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탄력을 받고 자신감을 가지고 올해 한 해 동안은 계속해서 좀 강한 국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6.13 지방선거 판세 분석해봤습니다. 장혜찬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